지난주 인간시대 프로그램이 소개한 23살의 여고를 졸업한 어느 처녀의 오뚜기 삶은 우리 삶에 있어 과연 배움은 무슨 의미를 주는가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어디며 배움의 끝은 어딘가? 문득 올봄에 국민학교에 입학시킨 아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젊은 주부도 나도 무언가 더 배워야겠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결국은 먹는 일로 귀착되던 10년 혹은 20년, 30년 전 예술이 밥 먹여주냐, 운동이 밥 먹여주냐 하던 말이 멋대로 내돌리던 그때 공부가, 책이 밥 먹여주느냐며 우리 손에서 책을 앗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배움이라든가 책은커녕 가기야 거기여 24자조차도 익히지 못해 까막눈이 됐고 해방된 나라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라던 선거를 치르면서도 35%가 넘는 까막눈들을 위해 투표용지 이름 위에 막대기 기호를 그려 넣어야 했던 그때 또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오면 늙은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등과 학생을 찾아 편지를 대신 읽히고 편지를 대신 쓰게 했던 그때 그러나 그야말로 글만 깨우쳤다 뿐이지 책상 물림이 된 아버지 대신에 평생을 일꾼과 부엌대기로 보낸 까막눈 어머니가 어느 날 야학에서 생경스레의 가야 거기여를 읽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배당에서 낡은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받침이 없고 경모음이 한자뿐인 가라사대를 쉼없이 읽던 그때 개구리 울음소리 같던 어머니의 가기야 거기여 가라사대 소리는 우리들 어머니가 비로소 내던 늦깎이 그 한의 소리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어느 신문이 내건 제목은 기억 니은 배워서 좋은 나라 세우자였습니다. 물론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사도 알 턱이 없었지만은 그때 이 신문을 따라 읽으면은 경기도에서만도 전체 도민의 40%가 그를 깨쳤다는 소식이 실려 있고 그래서 전 인구의 65%가 암흑에서 광명을 찾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5%가 글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읽을 수 있다는 것뿐이었고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총선거가 실시됐고 막상 투표용지를 받고 보니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저 이 부보자가 유세장에서 손가락으로 외치던 숫자를 따라 투표용지 위에 그려진 막대기를 세서 찍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막대기 기호. 그 투표용지와 선거 포스터는 70년대까지 우리 모두를 까막눈으로 매도하곤 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초등교육비가 그때 돈으로 18억 원이 계상됐고 전국의 중학교가 56개 새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은 전쟁은 그 모든 상황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전쟁통에 몇 자 깨우쳤던 한글도 다시 까맣게 보였고 전황을 알리는 비라 내용조차도 읽기보다는 들어서 알던 사람이 많던 그때 우리들 국사연표에는 그 당시 문맹률은 아예 기록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학교도 교과서도 잿더미 속에 태워버렸고 맨 땅에서 계속된 수업 시간은 칠판조차 바람에 자주 날아가 그저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읽는 것이 고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보조차 없이 덜렁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곤 하면은 3, 4학년이 돼도 국어책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더욱이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란 생각조차 못한 그때. 그러다 보니 한 동네에 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아들 둔 늙은 어머니는 아들 편지를 그저 반갑게 받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혹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 동네를 다니며 고등과 학생을 찾곤 했습니다. 무사히 잘 있다고 읽어주는 그 고등과 학생의 말에 안심은 하지만 그래서 그 고등과 학생은 안 좋은 내용은 그저 속으로 삼키고 말지만 편지 끝머리에 면회 한번 와달라는 글에 어머니는 아득해집니다. 이웃집에서 겨우 찹쌀 얼마를 빌어와 군에 간 아들이 쉬 배꺼지지 말라고 찹쌀떡을 밤새워 만든 어머니는 그 먼 남도에서 새벽길을 나서지만 몇 번은 갈아타야 하는 버스 차부마다에서 버스 행선지를 읽지 못해 그 억센 차장들에게 죄 지은 듯 묻고 물어서 드디어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면회를 다녀왔건만 이내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졌고 그러나 까막눈 타령만 할 수 없어 다시 옆집 학생을 불러 편지를 대필시킵니다. 애미는 한시도 네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 편지글을 읽어주는 늙은 어머니도 대필하는 젊은이도 알 수 없게 북받치는 설움으로 적어가던 편지들.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은 정부 통계를 보면은 1960년 우리나라 문맹률이 28%였다니 4사람에 1명이 넘는 사람들이 까막눈이었다는 그 시절이 빚어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한 30% 이상이 그 무학자가 아니었겠느냐. 요즘에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은 어떻어요? 부녀자들은 더 했죠 실적으로. 요즘 여자들이 사실상 뭐 여자들 얘기하면 그 여자 뭐 평등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데 옛날에 실적으로 아주머니들이 뭐 상당한 그 대우를 못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도 뭐 바가지다 실제로 밥이나 먹고 남자들은 어디 상이나 또 같이 먹었나요 실적으로. 그 60년대 4사람의 1명꼴의 문맹시대. 이윽고 전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한 이 문맹 퇴치 운동은 농촌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부잣집 마루나 빈 창고에 멍석을 깔고 1930년대 상록수식 한글 깨치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자리에 앉아 면소 사람이 낯을 놓고 설명하던 한글 공부. 낯 놓고 기억자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글 공부하는데 별로 그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도움하는 거 아니 지금 낯 있지 않습니까? 낯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들고 나면 그 기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자이기 때문에 낯을 2개를 저희들이 이제 갖고 나가갖고 2개를 이렇게 합하면 미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낯 2개, 3개면은 거기 이제 가 또는 이제 이 나 이제 미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첫 번에는 상당히 그 흥미가 없더니만 그것이 상당히 그 아주 즐거운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돼 갖고 나중에 이분들이 하나하나 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가갸, 거겨, 고교, 구교. 한밤중 야학에서 울려나오던 그 여름 날밤 개구리 울음소리 같던 한글 공부. 소록도를 찾아가던 하나운이 처마 밑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에 서러워지었다는 시. 가갸, 거겨를 읽고
노천명을 울게 했다는 그 각야극연은 하나 둘 우리의 까막눈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때 유행처럼 번지던 농촌 계몽운동에 한몫 거둔 것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사 도시 사람들이 농민들에게서 풍요에 대한 감사라든가 근면함 또는 그 밖의 삶의 지혜를 오히려 배우는 폭이 됐습니다만 1960년대 그때 대학생들이 펼치던 한글 깨우치기와 의료 봉사 등 계몽 활동은 피폐한 농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해서 1966년에는 4사람의 1명꼴이던 문맹률이 14%로 떨어졌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12%로 더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한글을 깨친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시집간 딸 아이에게도 편지를 쓰게 만들어서 애미야 보아라로 시작되던 밤새 쓴 편지는 받침이 빠지기 일쑤고 한자씩 빠진 문장 투성이었지만은 도시로 시집간 딸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고 시골 우체부들의 우편 행랑을 점차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알게 되면서 의식도 점차 깨치기 시작해 파리 모기를 읽으면서 파리 모기를 잡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부엌대기 어머니의 어지럽던 부엌 살림도 정갈해졌으며 의복이나 머리 매무새도 점차 간편해지고 또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한글 깨우침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성경과 사회치 운동이었습니다. 1883년에 첫 한글 성경이 생겨났었지만 하나라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는 투에 아래 아자와 셔, 쇼 등 옛말이 많은 성경이어서 1956년에야 비로소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성경이 선보이고서 급속히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주로 이북 피난민들이 이남에 정착하면서 전교가 시작됐고 교회의 성경학교 가운데서 한글 공부가 진행됐는데 할머니들은 여호와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등 구전으로만 듣던 성경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지를 떼면서 한글을 쉽게 깨우치곤 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야학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 사회이치 운동이었습니다. 농업기술과 공민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회이치 운동은 그때까지만 해도 완고하고 유교적인 분위기에 있던 농촌에 새 바람을 몰아왔고 마을 따라 네잎 크로바로 표시된 사회치 운동은 특히 야학과 재건학교 운영을 통해 60년대까지 농업기술뿐 아니라 글공부방으로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육 환경은 초등과정에서 더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공민학교였습니다. 한글을 야학에서 깨우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일기 시작했으며 그 욕망은 정규 중학으로 이어질 형편이 아니어서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 졸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민학교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중고등학교가 된 학교 가운데는 그 전신이 고등공민학교였던 데가 많은 것은 그런저런 그때 우리의 어렵던 교육 환경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민학교조차 가기 어렵던 젊은이들은 독학생들을 위해 발행되던 통신 강의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우체부가 배달해주는 이 통신 강의록을 놓고 한겨울 냉방에서도 추위와 졸음을 쫓아가며 풀던 배움의 갈증. 강의록이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시골의 그 순수한 그
어린이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었습니다. 보면은 그 이제 한 학년에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걸 받아보면은 거기에 뭐 1학년 과정 4권, 2학년 과정 4권, 3학년 과정 4권, 12권을 뭐 졸업장도 두고 지금 생각하면 인정도 안 해주는 졸업장인데 진짜 하나의 종이떼기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것들에게 학생증도 주고 빠지도 주고 뭐 목표도 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 그걸 어디 옷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하얀 어떤 학생복 같은 거 하나 어떻게 주워 입으면 거기다 그걸 달고 다니면서 그래도 나도 이제 중학교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할 정도로 그 향학년은 있었지만 어떻게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경제 성장이 한창 치솟던 70년대에 이르러서도 부끄럽게도 우리 문맹률은 12%나 됐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별다른 문화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교육 투자의 빈약함 때문에 교육 환경의 저변이 여전했던 터여서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그만큼 다시 절박하게 흘렀고 문화의 집중 현상이 분산되면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평생 교육이 누구에게나 삶의 지표가 되고 있는 오늘 학교 교육뿐만이 아닌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 붐이 일반화됐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글을 다 깨우치고 영어 기초까지 섭렵하는 그래서 취학 연령을 낮추려는 교육제도 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와 어제의 지식이 오늘 벌써 낡은 것이 돼버리는 오늘.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살 수 있다는 거칠애로 여겼던 격언이 우리들 속살을 파고들어와 실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중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어서서 문맹률이 2%가 채 안 되는 오늘. 그래서 인간시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 23살짜리 여고생의 경우가 우리들의 배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묻어버린 우리의 부끄럽던 문맹시대. 막대기 기호에 홀려 투표를 하면서 가기야 그겨 구슬픈 개구리 소리를 내던 그때. 영월합시고 사나가 비치 할로 기부미만 읊조리던 우리들의 헐벗은 소년기. 그리고 재건학교, 공민학교, 통신 강의록의 청운의 꿈을 펼치려던 그 안쓰럽던 시절. 그 배움에 목말랐던 갈증의 세월을 아십니까?